반갑습니다. 모든 낙찰자들이 행복한 1% 기부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경매 채널 김동현입니다. 자, 이번 수업은 부산 사하구 괴정동 신익타운 아파트입니다. 물건의 종류는 여기 이제 표시되어 있듯이 아파트고, 토지 면적이 17.18평, 그리고 전용 면적 42.53평 아파트입니다. 전용 42.53평 같으면은 한 58평? 이 정도 되는 아파트겠죠. 55평? 50평대 중후반 정도의 분양 면적인 아파트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사건이고, 2018년 10월 19일 날 접수된 사건입니다. 그렇게 해서 8월 달에 1차 진행을 했으니까 대략 10개월 정도 소요됐고, 처음에 2억 5,500에 1차 진행을 했는데 아무도 입찰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명도 입찰 들어오지 않아서 두 번째 2억 400, 그리고 또 유찰돼서 이제 64%인 1억 6,320만 원에 34일 전, 즉 10월 23일 날 진행 예정인 물건이다. 자, 소유자와 채무자는 같은 사람이고, 그리고 채권자는 주식회사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긴 아파트인지 한번 사진 보겠습니다. 괴정동 신익타운, 인근, 이 지역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이 아파트 역사도 아실 거고, 현재 어떤 현황으로 지금 현장에 있는지도 아실 거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진을 한번 보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겉보기만 봐도 신축된 지 건축된 지 20년은 좋게 된 그런 아파트로 보입니다. 그리고 방향은 약간 동쪽으로 튼 남동향입니다. 누가 거주하고 있느냐가 참 중요하죠. 누가 거주하고 있느냐. 자, 여기 보면 매각 물건 명세서에는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직접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매각 물건 명세서. 자, 이 물건을 매각하는 법원에서 이 물건에 대한 명세서를 작성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죠. 자,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조사된 임차 내역은 없다. 자, 이 물건에 조사를 해봤지만 임차인에 대한 내역은 없더라. 자, 그런 내용이고, 그러면 현황 조사서 보겠습니다. 현장에 갔을 때 어떤 상태더라, 점유자는 어떻게 확인했다라는 내용을 현황 조사서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자, 현장에서 거주자를 만나지 못했다. 현장 가니까 사람이 없더라. 자, 주민센터 가서 연락을 해보니까 소유자 세대만, 이 소유자 세대만 전입돼 있더라. 그러면 이 경매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어떤 이해관계자가 이 물건에 관련돼서 자신의 권리 신고를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을 살펴보는 이유는 낙찰받고 낙찰자 입장에서는 낙찰자와 분쟁이 발생될 수 있는, 뭔가를 해결해야만 될 이해관계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사전에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특이할 만한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저당권자 권리 신고, 경매 신청인 열람 복사하고, 저당권 부칠권자, 이 경매 보니까 저당권자가 한번 바뀐 것 같습니다. 채권자 변경이 한번 있었던 것 같고, 채권자 변경은 낙찰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황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감정평가했고, 교부권자 교부청구서 제출했고, 집행관의 현황조사 보고서 제출하고, 이게 답니다. 특별한 이해관계자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다. 등기 현황 한번 보겠습니다. 소유권자, 채무자이면서 소유권자. 첫 번째 근저당 2015년 6월 5일 이 근저당 설정된 등기가, 자, 이것이 말소 소멸 기준이 돼서 이 등기, 이 날짜 이후에 모든 권리는 전부 다 소멸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감유든 이미 경매 기입 등기든 압류든 또는 다른 근저당이든 무엇이든 상관없이 모두 소멸된다. 이 기준을 중심으로 그 이하에 있는, 그 밑에 있는 후순위 권리들은 모두 소멸된다. 자, 제가 했던 강의 중에, 물론 이건 무료 강의이기 때문에 강의의 깊이는 얕지만 어쨌든 말소 기준 권리에 관한 강의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제 설명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 보겠습니다. 이러한 권리관계 이러한 권리관계일 때 매수인이 인수하게 될 부담은 무엇이냐?
등기사항 보셨겠지만 인수되는 권리는 없습니다. 모두 소멸됩니다. 관리비. 자, 이것은 중요합니다. 드러나는 등기부나 어떤 경매 관련 법원 서류에 기재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낙찰자 입장에서, 자, 낙찰자가 이것을 낙찰받고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용, 수익하기 위해서는 피해갈 수 없는, 아파트에서는 피해갈 수 없는 관리비. 자, 이것은 그래서 낙찰자 책임이기 때문에 꼭 조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명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얼만큼 연체되었는지, 연체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종 공과금은 관리비에 포함인지 아닌지 관리실에 확인해 보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임차인. 자, 이것은 조사된 내역이 없다. 자, 점유자는 주민세대 열람 해보니까 소유자 세대만 전입돼 있더라. 그러면 소유자를 상대로 인도 명령을 보내게 될 것이다. 명도 계획은 소유자 세대를 대상으로 명도를 진행하게 됩니다. 잔금 납부 1에서 약 3개월 정도 소요될 것 같고, 전용 면적 평수가 있으니까 강제집행 비용은 500에서 약 600만 원 정도 예상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500만 원 이하에서, 자, 이 금액 이하에서 협의를 해서 내보내는 것이 최선입니다. 강제집행 가능성은, 즉 명도 소송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신익타운 동평형대 매물입니다. 이 같은 물건이 나와 있는 것, 자, 보시면 부분적 수리, 부분 수리했고 2억 5천에 호가를 하고 있다. 지금 감정하고 비슷하죠? 요 한 건 있습니다. 근데 실제 거래 2019년대에 와서 동평형대 물건뿐만 아니라 평수가 많습니다. 이거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종류의 평형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내역이 하나도 없다. 자, 2019년 1월부터 현재 10월, 지금 9월 말쯤 되죠. 9월까지 하나도 없다.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것도 있지만 이러한 경직된 시장에서는 가장 먼저 반응하는 유형의 아파트다. 자,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2018년 작년에 거래된 거 보면 6층에 2억 6천이 있었고, 그리고 가장 가까운 연말에 2억 2천까지 있습니다. 지금 2억 5천을 호가하고 있는 것은 자기의 욕심일 뿐이다. 이 거래 사례를 보고 자기가 호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 거래 가능 금액은 얼마인가? 자, 감정가는 2억 5,500이지만 실제로 다른 평형대의 그 현재 거래 사례를 보면 이거보다 좀 작은 게 한 1억 6천 정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 평당 가격을 해보면 대략 이 정도 가격이 나옵니다. 2억 정도. 그런데 이보다 더 저렴하게 거래될 가능성이 높겠죠. 예.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매수자 우위의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찰 사례는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부근에 있는 유사한 아파트 신익타운 같은 아파트입니다. 면적이 좀 다릅니다. 25.4평. 여기 3차까지 유찰됐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3차까지 가더라. 지금 현재 우리 이 물건이 3차까지 떨어진 것은 이 물건만의 특징이 아니라 이 아파트 전체의 경제적 시장에서의 판단, 이 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판단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3차까지 가야 경매로서의 이익이 있다. 자,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그러나 3차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2대1이더라. 수요의 힘이 너무나 약한 아파트다. 이렇게 이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벽산 하이츠. 자, 이것도 3차까지 갔습니다. 인근에 있는 다른 아파트고, 이게 91년이고, 이게 95년인데, 어차피 다 비슷비슷합니다. 자, 이것도 3차까지 갔는데 단독이더라. 자, 이 정도 되면 이 지역의 아파트 시장이 어떠한지, 현재 흐름이 어떤지 짐작이 갑니다. 이런 지역의 아파트가 대형 평수가 경매에 나왔다. 3차까지 유찰됐다. 과연 이 3차에서 낙찰이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운 좋으면 한 번 더 4차까지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경제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3차에서 될 가능성은 있겠지만, 이 경쟁률, 이런 경쟁률을 넘어서지는 못할 것이다. 자, 신익타운 하한가 적용하면 1억 6,737만 원 나옵니다. 상한가 적용하면 1억 7,600. 1억 6천 중반에서 1억 7천 중반 정도에서 낙찰될 가능성이 높더라. 자, 취득세는 1.3% 적용됩니다. 평형수가 있기 때문에
넓기 때문에 1.3%. 자, 중간 가격인 1억 7천 정도 적용을 하면, 이 정도 낙찰이 된다면, 1.3% 취득세는 이렇게 되고, 국민주택 채권 등기 비용, 그리고 500 정도. 자, 이사 비용, 소유자가 거주하기 때문에, 소유자 세대가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열악한 경제적 상황을 감안하면 이사 비용을 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거보다 적게 들어갈 수는 있지만,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일단 들어간다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하시고 이 정도 금액은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금액에 정리가 되겠다. 자,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